안녕하세요. 5살 연하 남편과 결혼 1년 차인 37의 여자예요. 아무리 결혼 정년기가 높아진 걸 감안하더라도 결혼이 꽤 늦은 편이죠. 예전 20대에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파혼한 뒤로 2번 다시 결혼은 내 사전에 없다는 다짐으로 혼자 살아왔습니다. 전문대 졸업하고 미용실 보조부터 시작해 지금은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 하나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입담도 있고 미용에 소질이 있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적이 있습니다만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 벌이가 예전만큼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한 곳에서 오래 장사해와서 웬만한 회사원들은 명함도 못 내밀 만큼 여전히 벌고는 있어요. 단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다는 거죠. 애초에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연애를 하고 싶다거나 남자를 만날 일도 없길래 차라리 혼자서 지내는 게 더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덜컥 결혼을 해버리고 이리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하남에 눈이 멀어 스스로 팔짝 쌌다며 손가락질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곳도 없고 제 이야기나 한번 해보고자 사연을 남기는 거니 한번 들어봐 주셔요. 한창 방역 때문에 장사가 한풀 꺾인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스트레스를 엄청 받더라고요. 제가 원래 스트레스를 받으면 먹는 걸로 푸는 안 좋은 습관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 없이 먹기만 하다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웬 뚱뚱한 아줌마가 서 있는 겁니다. 사실 어느 정도 몸이 불었다는 건 느끼고 있었지만 그날따라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싫더군요. 그래서 부랴부랴 헬스장을 끊어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죠. 그때 거기서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을 만났고 오며 가며 얼굴을 익히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남편이 제게 사적으로 연락을 해서 저녁 식사나 같이 하고 싶다고 해오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 싫지 않았던 터라 한 번 두 번 만났었고 하루는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정식으로 사귀고 싶다고요. 사실 직업 특성상 몸도 좋고 서글서글한 성격에 때로는 연하남 같지 않게 듬직한 모습도 있던 남편에게 호감이 가기는 했지만 5살이나 어린데다 결정적으로 결혼할 생각이 없던 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심각하게 고민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좋아하는 마음은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미래를 약속하기엔 나이 차이도 그렇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결혼관 등등 안 맞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거절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매달리더군요. 자기와 만나기만 해주면 다른 조건들은 모두 저한테 맞춰줄 거라 호언장담까지 하면서 말이에요. 나이 많은 것도 자신은 괜찮고 결혼 같은 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에 속아 결국 저는 설득을 당했고 그렇게 저희는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귀는 동안은 별 문제도 없고 그냥 무난하게 만남을 지속해왔어요. 그러다 언젠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 댁에 내려갈 일이 있었는데 그때 남편이 아침부터 집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말끔하게 정장까지 차려입고 말이에요. 무슨 일이냐 물었더니 저희 부모님 댁에 자기도 같이 내려가자고 하는데 왠지 망설여지는 거예요.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저만 보면 언제 결혼할 거냐 아주 사람을 잡을 정도로 결혼을 밀어붙이시다가 최근 들어 겨우 포기를 하신 상황이었는데 괜히 부모님 집에 남자를 데리고 갔다가 다시 또 결혼 문제로 시달릴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한사코 거절을 했죠. 근데 남편의 고집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결혼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이야기할 테니까 걱정 말라고. 그냥 인사하고 싶은 순수한 마음이라며 졸라대는 통에 할 수 없이 남편과 함께 부모님 집까지 내려갔습니다. 딸내미 시집 보내기는 글렀다고 생각하셨던 부모님은 자신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한 남편을 보고는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연애만 할 거라고 우리 둘 다 그렇게 합의했다고 말하며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는데 글쎄 남편은 갑자기 넙죽 큰절을 하더니 저희 부모님께 허락만 해주신다면 따님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장모님 장인어른 하면서 아주 점수를 제대로 따더라고요. 그 후 부모님의 성화와 남편의 끈질긴 청혼에 마침내 결코 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결혼이라는 걸 하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처음 시부모님을 만나는 약속이 잡혔을 때 긴장보다는 고민이 더 되었어요. 아무래도 제 나이가 남편보다 5살이나 많다 보니 시어머니가 저를 좋게 보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역시 제 예상대로 처음 뵙는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나이 문제로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으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시어머니가 조금만 더 저한테 함부로 하셨다면 지금 이렇게 후회만 가득할 결혼을 안 했을 텐데 그 점은 아쉽네요. 아무튼 나이 문제로 몇 마디 하신 것 빼고는
대체적으로 남편과 저의 결혼을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가장 중요한 돈 문제에 대해서 남편과 의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저한테 그렇게 결혼하고 싶다는 남자치고는 모아둔 돈이 생각보다 크지 않더라고요. 그때 조금 대책 없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돈이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라는 생각과 또 딸내미 늦게나마 시집 보낸다고 기뻐하시던 부모님 얼굴을 생각하니 차마 그 자리에서 결혼을 취소하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동안 미용실 하면서 모아둔 돈이 7천만 원, 그리고 당시 살고 있던 전월세 집의 보증금을 빼면 1억 5천 정도 더 있다고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때 남편의 표정이 살짝 이상해지더라고요. 막말로 제가 비록 나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마흔도 안 된 여자가 혼자 벌어서 2억 넘게 모았으면 많이 모은 거 아닌가요? 근데 남편은 조심스럽게 제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자가가 아니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굳이 사귀는 동안 제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말한 적도 없고 말할 필요도 없어서 이야기 안 한 건데 남편은 그 집이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제가 차도 외제차 리스로 타고 다니고 어차피 결혼은 안 할 거니 저한테 투자도 많이 하면서 사는 편이었거든요. 거기다 제 이름으로 된 미용실까지 있다 보니 돈이 많아 보였나 보더군요. 그때 남편이 모은 돈이 5천만 원에 시어머니가 보태주신다던 2천만 원을 다 합쳐도 겨우 7천만 원이 전부인 주제에 마치 제 집이 자가가 아니라서 실망하는 듯한 남편의 모습에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물론 남편은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달라서 조금 놀랐을 뿐이라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 나름 진정성 있게 사과해서 등신같이 그냥 넘어갔네요. 글을 쓰면서도 느끼는 건데 제가 사람 보는 눈이 최악이긴 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봐도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왜 안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모아둔 돈과 보증금 뺀 거랑 합쳐서 시외곽에 신축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얻었고 남편이 혼수를 해와서 결혼은 별탈 없이 마쳤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죠. 이 시국에 피해를 보는 게 비단 미용실만은 아니었던 거죠. 헬스 트레이너였던 남편이 일하는 헬스장 사정이 너무 안 좋아져서 결혼하고 2달 만에 남편이 실업자 신세가 돼버리고 만 거예요. 자기 딴에는 다른 기회도 알아본다고 했는데 일자리를 통 구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래도 눈치가 보이는지 집안일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잘 찾아보면 일할 데는 충분히 있을 거다. 정 안 되면 알바라도 하면서 직장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사실 마음만 먹으면 사지멀쩡하겠다. 일할 데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눈높이가 문제죠. 주구장창 편하고 돈 많이 주는 자리만 찾으니까 당연히 일할 데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어요. 직장 구할 때까지 집안일은 자기가 도맡아 하겠다는 식으로 말한 것 치고는 간단한 청소나 빨래 말고는 거의 안 하는 겁니다. 반찬도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반찬 가게에서 그냥 포장된 거 사오고 음식도 이미 조리다 된 거 있죠? 그런 것들로만 식사를 차리는데 단 한 번도 직접 요리를 하는 꼴을 못 봤네요. 거기다 설거지도 몰아서 한다고 말만 하더니 다음날 제가 퇴근할까지도 안 해놓고 있지를 않나. 아무튼 여러모로 마음에 드는 구석이 점점 사라지던 남편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차를 사달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무슨 차를 사달라냐니까 면접 보러 다닐 때 대중교통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노는데 무슨 차가 필요합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차를 사주는 건 오바고 정 불편하면 가까운 거리라도 편하게 다니라면서 자전거를 사주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삐져서는 며칠을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자동차가 무슨 장난감도 아니고 사달라면 그냥 사줄 수 있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무슨 애를 데리고 사는 것도 아니고 점점 지치더라고요. 정말 하루하루 참고 살고 있으니 부처님이 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결혼 생활을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 남편이 어떻게 알았는지 저한테 자기 집이랑 친정이랑 차별하는 거냐면서 화를 냈을 때였네요. 결혼 전부터 제가 지방에 계신 부모님께 용돈식으로 그달 매상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 사이로 용돈 겸해서 보내드리고 있었거든요. 물론 결혼 후에도 보내드렸죠. 그런데 그걸 어디서 듣고는 시가에는 왜 용돈을 안 주냐는 식으로 짜증을 부리더라고요. 솔직히 남편 입장에서는 차별이 맞을 수도 있지만 냉정하게 생각했을 때 돈 한 푼 못 벌어오는 남편 부모님까지 제가 챙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도 얼마 벌지도 못했지만 직장이라고 있던 거마저 잘려가지고 집에서 노는 주제에 남편이 그걸 가지고 불공평하다느니 차별한다느니 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뭐가 문제냐고
시부모님에게는 당신이 벌어서 드리면 될 거 아니냐. 지금 놀기 시작한 지 2달이 다 돼가는데 직장이나 잡고 용돈 운운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곧이어 속마음을 드러냈고 요점은 이거였어요. 친정에 보낼 돈은 있고 자기 자동차 사줄 돈은 없냐고 따지더라고요. 아무리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도 내가 매달려서 한 결혼도 아니고 그렇다고 형편이 기우는 결혼을 한 것도 아닌데 이 남자가 대체 왜 이러는가 싶더군요. 이쯤 되면 직장도 일부러 안 구하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고 나한테 빌부터 살고 싶어 그렇게 결혼하자 졸라댄 건가. 하여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한참을 씩씩대며 말도 안 되는 자동차 사달라는 이야기를 하는 남편을 보며 늦은 감이 있지만 전 그때 확실하게 깨달았네요. 나이 차이 나는 저에게 끊임없이 구애를 해온 이유를 말이죠. 남편은 저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니고 겉으로 보이는 제 모습 즉 외제차라든지 아니면 자가로 착각했던 집이라든지 거기다 평일 오전에도 헬스장을 다닐 만큼 여유 있는 저를 사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하고 직장을 잃어도 급한 마음이 없었던 거죠. 진짜 호구짓 제대로 하기 전에 매듭을 지어야겠더군요. 그래서 남편을 앉혀놓고 그냥 갈라서자 했습니다. 내가 뭐에 씌여서 너랑 결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누구 탓을 하겠냐 전부 내 탓이지. 네가 2달 동안 먹고 놀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했니? 아니면 열심히 일자리를 구하기라도 했니? 내가 원한 건 믿고 의지할 남편이었지. 지금 너처럼 징징대는 아들 같은 남자를 원한 게 아니야. 그러니 이혼하자라고요. 제 입에서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알겠다면서 순순히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좀 의외였어요. 솔직히 잘못했다고 매달릴 줄 알았거든요. 그래도 좋게 이혼해주겠다니 다행이다 싶어 남편과 함께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간 자리에서 남편은 그 시꺼먼 속내를 전부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혼 시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 재산 분할에 관한 질문부터 하는데 그제야 왜 남편이 그렇게 쉽게 이혼을 해준다고 했는지 대번에 알겠더군요. 변호사님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었다는 표정으로 혼인 기간이 짧은 데다가 아파트 매매 시 오롯이 아내의 재산으로만 마련이 되었다는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에 재산 분할 대상에 전혀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어요. 거기다 제가 타고 다니는 외제차도 리스로 타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재산 분할 대상이 안 되고 남편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결혼할 때 들고 온 혼수들 뿐이라고 하는데 남편의 일그러진 표정을 보니 계획대로 되질 않아서 많이 당황한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그 얼굴을 생각하면 지금도 속이 후련하네요. 똥 씹은 표정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갑자기 태세를 바꿔 제게 다시 잘해볼 수는 없겠냐고 묻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던지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안절부절하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빠른 시일 내에 네 짐 빼서 내 집에서 꺼지라고 해버렸어요. 숙려기간 내내 자꾸 찾아와서 귀찮게 하긴 했지만 결국 저희는 성공적으로 합의 이혼을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처음엔 제가 이혼했다는 소식에 아쉬워하시더니 제 이야기를 다 들으시곤 잘했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다시는 결혼하라고 재촉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덤으로 하셨고요. 솔직히 지금까지 혼자 살아오면서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살아왔는데 무슨 바람이 불어서 그런 놈이랑 결혼까지 했는지 제 스스로 화가 나긴 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잖아요. 이제리도 바른 결정해서 다행이고 빠르게 정리해서 다시 저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후련하고 행복합니다. 역시 전 혼자 사는 게 맞나 보네요. 길다면 긴 사연 읽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만 여기서 사연 마치도록 할게요.